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제목은 고독, 영성의 징검다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어떻게 하길래 영성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전체 거는 고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연결하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연결하고자 하는 힘인데 이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일까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연결을 하고자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연결이 온전히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늘상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간의 한계나 또는 인간 안에 있는 그 모순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영성이 도와줄까?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그 좀 더 영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 안에서 갖고 가고 무엇을 내 안에서 조금 더 다듬으면은 내가 영성적으로 성장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에서 발견하는 긴장이나 모순들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외로움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외로움에서 이 외로움의 신호가 뭐지? 내가 왜 외로워할까? 이 외로움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로움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자그마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생각이라고 여겨질지언정 이것은 자그마한 목표를 이미 내가 마음 안에서 떠올리고 있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자기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고독으로 이 외로움을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아주 다양한 능력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외로움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보다 이 외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외로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나를 고독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고독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고독은 어쩌면 좀 멈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참 바쁘게 살죠, 그죠? 매 순간순간 뭘 하지 않으면은 왠지 내가 능력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거나 또는 뭔가 외로워지거나 그런 느낌들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바쁘게 이렇게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좋게 보면은 가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그냥 메꾸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프로그램을, 약속을 잡고 계획을 잡고 이것저것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멈춤의 시간이 나를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보게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인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그런 멈춤의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잠시 이렇게 고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잠시 멈춤, 일단 정지를 하고 나를 또는 나의 주변을, 나의 미래를 또는 나의 과거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외로움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해서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워요. 이런 자유를 혹시 여러분들은 누려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누구의 시선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 혼자 머무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럴 때 뭘 하세요, 보통? 그때는 춤을 춰도 괜찮고 혼자 물구나무를 쓰고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 뭘 해도 보는 사람도 내가 의식해야 될 사람도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자유로움이죠. 이런 완전한 자유로움은 사람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의력이, 창조적인 힘이 막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생각들, 그래서 제일 자기의 창의력,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능력 중에서 창의성이나 이 창조력이 가장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런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라는 거죠. 고독은 바로 그런 시간을, 그런 자유의 시간을 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유로움이 주어질 때 사람은요, 쉬게 돼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 자유롭게 쉬어, 좀 쉬어 이러면서도 그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옆에서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미 나한테는 자유로움이 충분한 그런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되고 의식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쉬어도 되나? 온갖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래의 힘을, 그 쉼을 통해서 본래의 힘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나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개운하고 다시 힘이 나고 하루의 일상을 새롭게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때로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런 어떤 심적인, 내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쉼을 충분히 가졌을 때 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충분히 쉬어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고독은 어쩌면 이런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떤 고독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또는 종종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 속에서 때로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내가 좀 더 하면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내가 조금 더 부족했을까? 아니면 뭘 새로 시도해 볼까?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고독 안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구상하게 되고 그런 어떤 힘 자체가 우리가 회복되게 돼요. 보통 싸우고 난 사람끼리 어때요? 이제 너 안 만나, 안 봐. 이러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잠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뭐죠? 이 혼자 있음이 가져다 주는 창의력과 회복력이고, 동시에 하고자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 주는 하나의 연결하려는 힘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진짜 연결이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 이름도 적어보고 조금 더 깊게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아쉽지만은 떠올려 보시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연결이 아주 튼실한지 아니면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참 가깝다, 친밀하다, 친하다. 이 친밀은 친하기도 하고 밀접하다는 뜻이죠. 그죠?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난 저 사람 참 신뢰해, 믿어. 이것도 뭐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하나의 신호고 표지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것도 연결의 하나의 신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호들과 더불어서 이런 감정들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냥 하나가 돼 있어. 밀착이 돼 있어. 융합이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막 그냥 애착이야. 집착이야. 너무 기대고 있어.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친밀, 사랑, 신뢰 이런 거는 좋은 어떤 개념으로 관계에서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융합이다, 애착이다, 집착이다, 의존은 뭔가 조금은 연결인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뭘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학문적으로는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이게 친밀한 건지 융합인지 사랑인지 애착인지 이걸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사실 모호해요. 경계선이 어딘지를 딱 끊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융합이라고 여겨서 이것이 뭔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느낍니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과 하나라는 걸 느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의미의 연결인지 그렇지 않은 의미의 연결인지보다 하나 되었느냐 아니면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더 크게 느끼게 돼요. 분리되었다 그러면은 외로움으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죠? 하나 되었다라면은 그게 정말 친밀한 사랑이든 융합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갈망들을 기본적으로 타고났어요. 예외 없이. 성경에서도 이제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테오 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둘이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하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 하나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치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너와 나가 분리가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그 본래 존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인간이 본래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이나 이런 어떤 염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생물의 어떤 그런 진화나 그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보니까요, 학자들이 인간 생명이든 모든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존재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상에서 분화되고 갈라지고 진화되면서 오늘날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양한 어떤 종들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퍼졌다는 건데 그 첫 출발은 하나의 생명, 그래서 공통조상론이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본래는 뭐였다? 하나였다는 거죠. 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봐도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될 때 생명이 탄생을 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뭉쳐졌을 때 그거 이제 하나죠. 그 하나에서부터 분화가 시작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또 하나가 될 때 그 수정이 된 수정체가 착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착상은 뭐죠? 엄마와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엄마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 수정체는 생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하면서 수정체가 성장하면서 착상 후에 성장하면서 태초를 통해서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죠. 근데 결국 세상을 태어나면서 육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는 하나가 되고자 하죠. 그거를 애착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뭘로 부르든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갈망과 그 열망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 애착이 처음에는
아주 나를 돌보는 가까운 사람들과 되다가 점점 이제 자라면은 어떻게 되죠? 친구와, 때로는 연인과,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넘어가죠?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들과 다시. 예, 끊임없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단절이 되고 그것이 끊어질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됨을 요즘은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되게 가만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됨을 가만두지를 않고 그냥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뭐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새로운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내가 하나가 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뭐라 그럴까, 만남의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휴대폰 하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2년에? 3년에? 아니면 신상 나올 때마다? 예. 요새 early adopter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요, 뭔가 내 것이라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안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하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을 우리는 별로 갖지 못하는 거죠. 고향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고향 가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으로, 그때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연결감을 느끼는데, 요즘은 고향 가보면 어때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 나면은 그때 그 추억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안정적인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제 물질 문화들이 그렇죠. 그죠? 정신 문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지하고 있는 일단 보이지 않는 문화 중에서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서열, 나이 서열, 계급 서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빈부의 서열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열의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과 어떤 서열이나 이 안에서는 평등한, 동등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서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점점 또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죠. 네. 자본주의는 사람을 자본 생산의 도구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죠. 또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이나 환경을 인간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니까 기후나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연결고리도 점점 약해져요. 인간은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연결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됨을 갈구하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파괴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가 주는 어떤 문명이죠. 그런 거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움이 많아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러면서도 더 하나 되고 싶은 갈망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불행감이 점점 더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이라는 그 좋은 기회 안으로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이 연결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외로움과 영성을 다루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요약을 해드려 보면은요, 우리가 고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외로움을 안에서 어떤 목표나 어떤 지향점,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외로움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고독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고독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고독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력이나 쉼이나 이걸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 에너지들, 그 힘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들, 그런 어떤 열망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로 이어줄 수 있을까를
그리고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이 연결을 가로막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을까를 첫 출발로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결의 수준이나 연결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잠시 쉬셨다가 또 뵐게요.